네, 오늘은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한 손님들을 먼저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7개국 언론인들께서 오늘 외교부를 방문한 계기에 정례 브리핑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방문단은 10월 10일 한국에 도착해서 약 6주간 체류하면서 주요 기관 방문 및 안보 문화 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I'd like to welcome those visitors who came to Korea at the invitation of Kwanung Club and Korea Press Foundation. And I appreciate your presence here today at this briefing session. And I hope that you will get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understand it better during your stay here in Korea. Thank you for coming. 그러면 10월 18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10월 17일 월요일,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언론 성명은 안보리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신규 결의가 협의 중인 가운데 유엔의 권능에 도전하는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안보리가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각 10월 19일 수요일 개최 예정인 제4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향발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종료 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미 행정부 내 한반도 담당 주요 인사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또한 미측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대미 공공외교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20일 목요일 서울에서 카를로스 포라도리 아르헨티나 외교차관과 제6차 한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동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국 간 고위급 회의로서 정무, 경제, 인프라,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와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페엘락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0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총회가 부산에서 35개 회원국 300여 명의 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 오후 임성남 외교차관의 특별연설과 함께 총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이번 연설에서 MTCR 회원국들에게 북한 미사일 관련 조달 채널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MTCR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임 차관의 특별연설은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내일 10월 19일 수요일 서울에서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10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방한 예정으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한중 외교부 고위급 간 교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저 YTN 이선아입니다. 요즘 그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때문에 논란이 뜨거운데 그 외교부가 이제 주무부처로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질 때 우리 정부가 왜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정치 판단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는 양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그 정부 입장 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서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추측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당시에 정부 기본 정책 그리고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 여건을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표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데일리 장려호 기자입니다. 좀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그 통일부에서는 당시에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 간 접촉한 기록은 없다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주무부처의 외교부에서는 혹시 관련 문건에 관련된 뭐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9년 전 일이고 저희로서도 그 외교부 당시 외교부 표결 입장 검토에 관한 내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남북 채널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시 외교부 표결 입장에 관한 검토 보고서 등 내부 문건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당시에 그 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쪽지로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 동향이라는 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계속 그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엔 우리 대표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의 유엔 대표부에서 들어왔던 첩보라든가 동향, 정보, 보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살펴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언급할 드릴 사항은 없고요. 하여간 그 외교부 표결 입장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문건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뉴스원 홍기삼입니다. 찾아보고 계시다는 것은 추후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회고록 이 전직 외교장관이 그 회고록을 쓴 건데 이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외교부 공식 입장이나 그런 건 없나요? 예, 이에 대한 그 회고록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 거기 회고록에 그 나오신 분들의 인사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시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그 회고록 내용 중에 뭐 기밀이
있는데 그걸 했다, 잘못한 거다, 그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외교부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그런 비밀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그런 거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인데요. 그 이번에 북한이 주말에 탄도미사일 쏘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보리 언론 성명은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한 안보리 결의는 아직까지 좀 조용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척 사항이 있는지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부장조리 방문하신다는 건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번 방문도 안보리 결의 내용과 관련한 협의와 좀 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관 지금도 여러 가지 채널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도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방한 시에 말씀드렸듯이 양국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쿵시 안류 이 부장 조리는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혹시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나요?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한중 어선 그 문제도 다뤄지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에 대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관리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6, 8차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선제 핵타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 측의 국제사회의 상식과 예양을 벗어난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언사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미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여타 국가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야스민 신사를 참배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오늘 오전에 저희 외교부에서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네. 좀 난감하실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북한 이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북한의 입장을 물었느냐 아니면 기권을 결정한 후에 그걸 통보한 거냐 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외교 정책상에서 어떤 북한과 관련한 외교 정책이 수립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떤 실제 외교 정책을 네.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북한의 입장을 듣는다 이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예.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 차원에서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도된 게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 대통령이 며칠 전 회의에서 기권하자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이제 전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팩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책임 장관이시자 주무 장관이신 그 송 전 장관께서 거의 뭐 옛날로 치면 상소 가까운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대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책임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 나눈 거로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 장관 성격의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에 화양역재단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명히 29분과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고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기존에 외교부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감성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재단이 중심이 돼서 29분의 재단 사업을 수용하신 의사를 표명하신 분 이외에도 이런 여타 분에 대해서도 재단 사업의 입장을 사업 내용을 충실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부는 그러한 재단 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 재단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룸 이영태 기자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주는 어떤 아마 강령 같은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이나 어떤 그런 공무상의 비밀 아니면은 그런 업무상 획득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공표하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거는 몇 년간 예를 들어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혹시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기본적인 어떤 지침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논평을 읽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이런 참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또 어떤 대응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해가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